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대안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또 미래 세대인 젊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안겨준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청년 일자리 현대 과제다. 그래서 국가와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해결할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 실업률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적 문제가 있고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인적 문제에서는 이제 고학력자의 그 청력 실업 문제가 있고, 또 구조적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노동시장의 인프라 부족, 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으로 또 중소기업의 그 능력 개발이라든가 또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 결국에는 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당장의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취업을 알선해 준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이런 모든 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학력 실업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로 직업에 대한 사회 의식, 모든 것이 국가에서 주도하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동참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더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직업의 인성교육, 초중,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맞춤형이라든가 인재 양성, 구조적인 해결 방안들이 고질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발표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성식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책을 가지런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청년 실업 통계는 약 8% 정도인데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약 20%쯤 됩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왜 그런 통계상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비정규직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나름대로 정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 실업이 지금 이제 통계하고 실질적 통계하고 통계청 수치하고 또 시민연대나 언론에 보도하는 통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은 그 실제상으로 이 고학력에 나오면서도 비정규직 알바 측에서 그 노동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 비정규직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뭐 2분 내로 다 드릴 수가 없고, 문제는 이제 고학력자의 청년 실업 문제 가장 문제인데, 인적 측면에서 우선 확인해 보면은 이 고학력자들이 눈높이가 높고 또 한국의 그 성향 발전적인 산업이 고학력자를 수용할 만한 그런 산업 시장이 못됐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에 대한 우선 그 취업 알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중소기업 위주로 맞춤형, 교육에서 취업의 단계까지 교육과 그 기업 간의 연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군대를 마쳐도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 사회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은 그 인적 측면이 가장 취업 문제의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사회와 모든 그 여야 할 것 없이 다변하게 책임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지금 김성희 의원님께서 여당에 계실 때도 그 노동단체에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촛불 집회를 해도 비정규직에 대한 그 법을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는 그 대기업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될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죠? 김성식 의원께서도 당사자의 그 몸담은 한나라당에서도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그 법제화해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똑같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개별 질문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쟁점과 해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축산업 부분이나 논란의 중심이던 투자자 국가소송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미 FTA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언론이 많이 나누어져 있고 또 정치권이 그러한 분열을 굉장히 심화시킨 점이 큽니다. 한미 FTA와 같이 개방의 문제는 우리와 같이 수출을 많이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한미 FTA를 먼저 추진하고 협정문까지 체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이념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이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정까지 체결했고 그 후로 비준을 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야가 한쪽은 강행하고 한쪽은 야당은 몸싸움을 당론으로 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충돌의 상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정말 머리 맞대고 국민들 앞에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 때 이 문제를 처리될 때 저는 여당이 너무 일찍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 표결로 처리하자면서 그날 표결에 동의하지 않는 차원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같이 몇 박 며칠이라도 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몸싸움을 당론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농업대책도 21조의 대책이 만들어졌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확대되고 있고 또 고용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 혜택도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해결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올 3월에 비준은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적인 조항은 발효 후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당당한 입장으로 재협상하면서 처리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열되면 안 될 일입니다. 예. 김성식 후보께서 한미 FTA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유기용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17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미 FTA를 반대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정봉주 의원과 최후의 13일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권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 협상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ISD가 굉장히 심각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판사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ISD 문제는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ISD 조항은 즉 Investor State Dispute,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가 마치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재협상 때문에 새로 들어온 것처럼 야당 의원들이 더러 혼란을 일으키곤 했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원래 체결됐던 협정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당시 우리 유기용 후보가 정책위 부의장도 하고 그랬죠. 거기에서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스스로 말한 얘기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에 가 있지만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내가 정부 강요 입장이 아니라 경제학자의 소신의 입장으로도 한미 FTA 추진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부분 남는 문제들은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 또 해나가면 됩니다. 그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협정문 안에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용 후보께서도 여러 차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06년도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폐기를 주장하시고 또 요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폐기를 주장하다가 요즘은 재협상, 이거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서 현 정부까지 온 사안입니다.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정략과 정치에 이용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보다는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석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성식 후보님. 한나라당 시절에 FTA가 국회를 통과할 때 그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 기권을 하셨어요. 한미 FTA 쟁점 ISTA 쉽게 해서 불평등, 불공정 조항이라 해서 국민들은 이것을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난리법석인데
그 한나라당 시절에 새신파의 그 민본 20일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그 후보자님께서는 왜 정의를 부르시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 FTA를 반대해야지, 반대하지 않고 왜 두리뭉실하게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안 했냐. 거기에 대해 확실히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오신 분께서 왜 한미 FTA를 반대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시니까 조금 우리 주민들이 당황해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그 전에 제가 한두 개 짚을 것은 아까 비정규직 통계가 안 들어가서 체감 실업률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직 단념자라든가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못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현 정부 입장에 저는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몇 박 며칠 TV 토론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따져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합의 표결 처리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야당은 계속해서 논의보다는 몸싸움 자체를 당론으로 정하는 구태를 이렇게 보이니까 국회가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날 그렇게 표결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미국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이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위 부의장 시절에 대기업들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제 개편의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되면 일자리를 줄이고 기계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미 FTA는 이제 비준이 되었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부분적으로 협정문에 있는 대로 잘못된 것은 일부 개정해 나가면 될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진행 과정에서 김용석 후보가 뽑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유기용 후보에게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여정부 평균 청년 실업률이 8% 정도 됐습니다. 7.9%입니다. 근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 때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도 8%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낙성대 벤처밸리를 우리 관악구에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그리고 지역과 대학,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김용석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실업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당히 나서가지고 사회적인 이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또 미래를 갖고 이렇게 일자리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잘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통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세 분 후보가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공약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2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요.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시며 답변은 2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자유선진당 김용석 후보부터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김용석은 다른 후보들이 타치하지 않은 분야, 민족 통일 문제나 양극화 현상 문제,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개선 문제, 그 다음에 국민건강 의료보험 제도 개선 문제, 그 다음에 세금 제도 개선 문제 등을 5대 공약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한결같이 서민 위주로 이제 공약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이에도